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동향분석팀장이신 홍준표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서 경제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좀 그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코로나 2차 이 재확산이 아주 심각해지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1.3%로 마이너스. 네. 근데 원래는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1.3으로 줄인 겁니까? 원래는 5월 달인가 그때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인가 하여튼 그 수준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3, 그러니까는 1%포인트 넘게 하향 조정한 거니까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역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한 거고요. 사실 이제 8월 달에 전망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적치랑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올해는 그 이유는 이제 1분기와 2분기 숫자를 보고 나서 그분들 이제 워낙 전문가들이라서 올해 성적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 8월 달에 나오는 전망은 올해 성장률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그렇죠. 많은 건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마이너스 1보다 높을 것이냐, 마이너스 1보다 낮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죠. 근데 결국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1보다 낮은 숫자로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마이너스 0.2, 5월 달에 전망한 숫자는 잘하면 이제 플러스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노력하면.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있었던 숫자였는데 마이너스 1.3은 그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그런 경기 흐름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 숫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큰 그러니까 크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이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어느 정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글쎄요, 이게 고용이 얼마나 감소가 심하고,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이 얼마나 줄어들고,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바로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약 12, 13년쯤 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0.2인가 하여튼 그 정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을 때가 IMF 때였거든요. 그때는 거의 마이너스 6% 정도. 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대충 감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 흐름은 이제 IMF 때보다는 조금 좋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충격보다는 좀 심하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또 이 코로나의 재확산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과 같은 이 재확산 숫자가 가을에 나오고 이제 겨울에 진정이 된다면 마이너스 1.3이지만 이것이 계속 된다면 겨울에도 계속 이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마이너스 2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초에도 상당한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기본소득제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수치는 상당히 더 안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접촉 활동이라든지 대면 활동의 제한, 소비 지출의 어떤 제약,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하면서 이제 쿠폰을 발행을 하려고 했고,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활동의 재개, 이거는 약간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했었더라면 했었고 이제
그 기본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소비도 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이러스가 뭐 종식이 안 되고 더 신규 확진자 수가 더 한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고 더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우리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뭐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2.5단계잖아요. 2.5단계라는 게 원래 있었나요? 갑자기 3단계는 얘기가 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3단계로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외부 활동을 금지한다면은 충격이 올 것 같으니까 한 일주일간의 그런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되지 않는 것인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단계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니까. 예, 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거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의사들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그 폭발 직전의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개개인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단계가 좀 격상될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지난번 3월, 4월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셧다운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단계 거리두기에 그 어떤 시행이 됐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 현상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그 실내 활동이 이제 상당히 많이 더 제약을 받겠고요. 뭐 10명 기준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임 자체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무관중이지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중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출퇴근도 상당히 많이 이 제약을 받고, 공공기관은 그 재택근무로 완전히 돌아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민간의 어떤 기관들도 그 재택근무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라기보다는 그거로 가는 어떤 그 중간 단계의 어떤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초에 많이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언택이었잖아요. 비대면 관련된 문화와 그 산업들. 그런 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은 그러한 현상이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더 가속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봄에 좀 그런 활동을 이제 겪으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했고,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언택의 그런 커다란 맥락 하에서, 어제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이제 앱으로 주문을 하면 그 굉장히 소량의 물건은 편의점에서 자기가 픽업을 할 수도 있다.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힘든 점도 좀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이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 물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온라인 주문이 이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되게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커지는 만큼 뭔가 다양한 서비스가 다양한 언택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경제 하향이 마이너스 1.3%라는 거는 그 우리가 내수,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모든 가게들이 뭐 지금도 9시면 문 닫아야 되니까 내수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수출에도 큰 영향이 있을까요?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이제 해외 나라들의 그 경기 상황에 따른 건데, 지금 들리는 뉴스를 보면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공항을 열자마자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마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그런 그렇죠. 케이스죠. 뭐 바이러스가 국경과 인종과 국가를 구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 국가들도 다시 이제 셧다운의 수준에 버금가는 활동 제약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제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그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당히 지금은 어느 정도 수출 증가율이 이제 뭐 3월 달에서 5월 달, 6월 달에 두 자리 마이너스에서 7월 달엔 마이너스 한 자릿수로 조금씩 올라오는 개선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재확산, 글로벌 재확산이 다시 이제 생겨나면은, 올해 수출 다시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될 것도,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들의 상황 때문에 더 어떤 수출 환경이 악화가 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1.3%도 사실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네, 외부 환경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네. 심각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초기에는 그냥 셧다운을 해봤지만, 네. 그로 인한 어떤 내수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해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해지면 셧다운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셧다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이거에 따라서 좀 어떤 경기의 흐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등락이 이제 있는 건데, 그거를 셧다운과 경제 활동 그 재개와 상충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올해를 딱 돌아보면은 코로나 말고는 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될 거라고 의료 부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짧고 굵게 셧다운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확진자 수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은 이내겠지만 뭐 50에서 100명 수준을 유지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까요? 그 리더의 어떤 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도 사람의 생존이라든지 국가의 존망 이후에 그것이 기본이 된 다음에서야 이것이 된다고, 경제 활동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기 본다면은 이제 뭐 짧을 수 있을지 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강하게 경제 활동을 봉쇄를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존을 좀 담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의료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들을 그런 분들을 이제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 갖춘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바이러스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 시스템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초기에 가장 그 당황하고 되게 힘들었던 것이 이 코로나 환자는 치료할 때 이 산소호흡기가 꼭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건이. 근데 이제 그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가. 그 아주 심한 그 외에, 그러니까 뭐 선택받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좀 많이 좀 확충을 했을까요? 정부나. 뭐 조금 확충을 하기는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의료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직 지금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뭐 이야기, 루머는 많은데 아직 뭐 효과 있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뭐 신뢰할 만한 수준일지는 의심이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확산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2차 팬데믹으로 연결됐을 때는 상당한 타격이 오겠네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추가적인 것이 이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될 경우에 네. 우리 이제 고용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이제 그 기업의 투자 생산이 상당히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어떤 확실성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신규 고용을 잘 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지금은 완전히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신규 고용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있는 분들도 약간 무급 휴가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임시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은 월 평균 한 40만 명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뭐 한 3월달, 뭐 5월달 이때 한 160만 명 정도로 임시휴직자가 한 4배 정도 뛰었어요. 이분들 이제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이 지속이 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계속 고용할 것인가에 상당히 의심을 자신은 없어 할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실직자로 전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바이러스가 이제 잡혀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신규 채용이 아니라 임시휴직자들을 먼저 고용을 하겠죠. 그래서 고용은 굉장히 그 느리게 움직이는 거고 경기 후행적인 지표인데 지금은 이제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개선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용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뭐 청년 취업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했었잖아요. 사실 네. 코로나 이전서부터.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겠네요. 예, 청년 고용은 특히나 그럴 거고 지금 그 고령화에 이제 정부가 좀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자체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제 포커스로 돼가지고 그분들께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들은 상당히 그 신규로 이제 회사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쪽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뭐 이미 지속이 되었었으니까 뭐 3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들은 아마 영영 그 고용 시장의 바운더리 밖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겠네요. 진짜 지금 취업해야 되는 요 시기가 네. 일자리가 없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때 맞는 연령층 젊은 친구들을 또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고민은 하겠죠?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긴 네, 하지만. 당연히 할 것 같고 저도 고용 테스크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예. 사실 뭐 경기가 좋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한다는 건 예. 이렇게 한계가 있고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할 수 있게끔 기업이 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청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규모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중견 기업, 대기업인데 지금 조금 힘들죠.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금융계 잘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도 지금 비대면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지점들을 막 통폐합해버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그 실직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실직자가 되시면은 뭐 집에만 계시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일들을 활용을 할 줄 아는 어떤 다른 일들, 그 매칭이 잘 돼야 되고 할 텐데 그분들의 눈높이가 또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또 고액 연봉에다가 좋은 어떤 대기업 이런 곳에 있었던 분들은 특히나 이 정글 같은 이 바깥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직접 창업해서 뭘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고용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마이너스 1.3%이 하향 조정되는 거 이상의 큰 데미지가 있겠네요, 경제 네. 쪽에. 네, 알겠습니다.